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재가장교연기간 매뉴얼 분석하는 시간, 좀 난이도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좀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이 항목은 우리가 A냐 B냐를 가늠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A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례관리입니다. 이 사례관리는 방문예약, 방문목격, 방문간호에 또는 주간보호 단기에 모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우리 평가 전체 항목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항목에 복지사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매뉴얼 분석, 기존 매뉴얼과 어떤 부분이 바뀐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자세한 기본은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올라올 응용편을 볼 때 이걸 이렇게 구성하는구나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해당 내용을 지금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항목은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가지고요. 어르신이 개선이 안 됐다. 그죠?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르신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개선시키라는 거고요. 어르신을 서비스하다 갑자기 어느 부분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사례관리에 의한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해당 항목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례관리 회의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했느냐.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또는 두 번째, 사례관리 회의를 연일에 이상 한 번 했느냐. 다 두 개는 같은 기준입니다. 즉 뭐냐면 6개월에 한 번 하면 점수 다 주는 거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면 점수 감점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그냥 2개만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세요. 급여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기록으로 확인하고요. 이거는 지금 예전부터도 계속 사례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사례관리 회의를 하실 때는 필수사항이 뭐라고 있죠? 날짜, 어르신 이름, 선정사의 회의 내용, 혈과 참석자 명입니다. 즉 서명이나 우리가 사진은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되도록 사인까지는 해주시고요. 사진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 평가 매뉴얼 보겠습니다. 기존 평가 매뉴얼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했다면, 그죠? 전부 받으시는 거고, 연 한 번 했다면 부분 점수 감점 내시는 겁니다. 네, 회의 결과를 1개월 내에 반영했냐. 그죠? 이 필수사항이 또 통합된 겁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은 기존 매뉴얼과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없는 걸로. 그죠?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단지 변화된 게 뭐냐면, 전에는 1개월 내에 급여에 반영했다면, 지금은 날짜를 정확히 명시한 겁니다. 30일. 그죠? 왜냐면 1개월이라고 하면 2월달은 28일이 되고,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0일.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일로 고정시켰다. 이것만 바뀐 거라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뀐 30일 부분은 언제부터요? 올해 2022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채점 기준 좀 볼게요. 채점 기준은 사례 관리를 6개월에 한 번 하고, 그죠? 회의 결과를 30일 내에 반영했다면 1번, 3번이죠? 그러면 모두 3점을 다 받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하고 30일에 반영했다면 0.75점이 감점 맞아서 2.25점을 받으신 겁니다. 양호. 근데 우리는 회의밖에 안 했어요. 6개월에 한 번. 그러면 1.5점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무조건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 회의를 6개월에 한 번 하자. 그러면 최소 1.5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표가 100점에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분 점수 합쳐가지고 70만 넘어도 통과하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꼭 획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집회적인 기간이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고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확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 회의라는 게 수급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행하는지를 하는 회의예요, 회의. 그죠? 해당 구분,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직원의 2명 이상이 참여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즉 뭐냐면 원장님하고 요양원사 2명, 직종 구분 없어요. 이게 왜 표시됐냐면 우리 요양원 있죠, 요양원. 요양원들에선 직종별 1명 이상 참가하게 돼 있어요, 사례관리를. 우리 요양원에서는 시설장님 있죠, 사회복지사 있죠, 사무국장 있으면 사무국장 들어가야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것 많습니다. 조리원, 위생원, 그죠? 그럼 직책별로 다 1명씩은 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방문이랑 우리 재가기관에서는 그냥 직원 2명 이상만 참여하면 돼요.
뭐냐? 센터장이 외에 2명만 참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많이 안 집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저도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뭐냐면, 자, 이거는 뭐, 응용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건 저희가 이제 판매 평가 발표 안에 있는 샘플인데, 보이신 것처럼 사례관리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사례관리 샘플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회의일시, 수급자 어르신, 생년월일, 장소 회의 주관자, 그 다음에 아까 선정사유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회의 내용, 그 다음에 회의 결과. 그죠? 이런 회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달 안에, 즉 사례관리 3월 28일 했다면, 급여 반영일, 우리가 30일 안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급여계획 변경, 뭐를 반영하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관리는 또 반영에 따른 상담일지나 또는 급여지원 기록지에 기록한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일지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작성하는 건 응용편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사례관리 같은 경우 뭐 기관들마다 저거를 서술 형태로 쓰는 기관도 있고요. 저처럼 파트로 나눠가지고 쓰는 것, 또는 파트로 나눠서 서술로 쓰기, 파트로 나눠서 단답으로 써도 다 인정합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서술이냐고 쓰라고 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죠? 다 저렇게 보여드렸던 건 최대한 서류는 우리가 3점에 3점 맞는 게 목표지 3점에 3점 플러스 칭찬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죠? 3점에 3점만 맞으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서류는 편하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아마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뭐 예를 들어 공동생활 가정 기준 좀 쉽게 점수 3점 맞는 거 100인 이상의 법인에 들어가는 서식 따로 이거는 정말 난이도 있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설명 들으신 분도 머리 터져요. 근데 이제 그런 하더라도 점수는 똑같이 3점이에요. 그러면 공동생활 기준 간단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드린 우리 사례관리회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편이기 때문에 제가 매뉴얼 분석만 한 거예요. 응용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서식의 작성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점수는 3점입니다. 난이도는 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A냐 B냐를 결정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평가 방법은 기록입니다. 기록은 뭐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은 총 3가지, 반드시 회의는 반기별이죠. 반기별 1회 하고 30일 이내 반영하자. 급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급여계획에. 저 급여계획에 반영하자는 거를 어떤 기관들은 우리 공단에 하는 급여계획서를 아예 변경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별도로 만든 저렇게 급여계획 변경을 둘 다 인정을 합니다. 기관에서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응용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기본편. 자, 변화된 거. 변화점. 변화점은 뭐가 있죠? 없어요. 단지 뭐죠? 반영을 1개월이 아닌 30일로. 이것만 변경된 거죠? 이것만 변경된 거 나머지 변경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은 어떻게다? 사진은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신다면 사례관리는 크게 우리가 기본을 깔아간다. 제가 보통 이 정도면 점수를 받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항목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관리는 반드시 응용편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다른 항목도 응용편을 들어야 되지만 이 항목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는 법, 왜 이렇게 작성하는지 대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사례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우리 요양원 평가에서도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재가기관 안에서는 그래도 좀 편하게 갔지만 기준은 똑같아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례관리가 우리 욕구사정 있죠? 낙상유창인지 욕구하고 급여계획 반영하잖아요. 이 급여계획이랑 또 연동돼요. 사례관리가. 그죠? 연동되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이 항목이 커버가 돼야만 우리가 A로 올라갈 수 있다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11월부터 올라올 응용편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교육도 또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으로만 되어 있으면 구독을 안 누르시는 거예요.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